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0일 화요일 예민수의 시시각각 1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돈을 모으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른바 내돈 사용 설명서 시간인데요.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유재덕 소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깨알같이 돈을 모으고 사용하는 방법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내돈 사용 설명서. 오늘은 이게 자녀 자립 관련된 금융상품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좀 선택을 해야 될지 알려드릴 텐데요. 저도 이제 두 딸아이의 이제 아빠다 보니까 저도 이제 자녀가 출산하면서 어떤 금융상품을 좀 어떻게 했더니 효과적이다라는 제 경험이라든지 또 제가 이제 컨설팅 하면서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둘씩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보다 좀 높은 것들이 이제 교육비 상승률이죠. 그래서 대학 등록금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모을지 또 한 발 더 나가서 자녀 관련된 결혼 자금은 어떤 식으로 모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녀 양육 과정에서 필요한 자녀들을 위한 금융상품 내지는 자금을 활용하는 방법. 교육비나 양육비가 워낙 많이 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 키우려면 1억이 든다, 2억이 든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실제로 자녀 한 명을 이렇게 키워서 출가에 보낼 때까지 어느 정도 자금이 듭니까? 계산을 좀 그렇죠. 하셨나요? 일단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제 통계를 낸 기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 한 명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 특히 이제 대학까지 졸업시키기 위해서는 한 2억 6천만 원 정도의 양육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현재 가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결혼 자금까지 생각한다면 이제 평균 이제 남성과 여성이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1인당 5,500만 원 정도가 든다고 하죠. 그래서 한 명을 태어나서부터 결혼시킬 때까지 부모가 들어가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다 따진다면 1인당 한 3억 원 정도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제가 현장에서 신입사원들 좀 강의 같은 걸 좀 하면요. 거의 한 50% 정도가 대학자금 이제 대출을 다. 네, 학자금 대출 갚느라고 바빠요. 예, 맞습니다. 옛날에는 소 팔고 논 팔고 학자금이 가능했지만은 요즘에 소 팔고 논 팔아도 학자금이 이제 어려운 그런 이제 대학 학자금이 이제 상당히 좀 비싼 비용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이 늦은 결혼이라든지 또는 이제 저출산이라든지 또 내 집 마련을 늦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대학까지만 계산했을 때 평균 한 명당 2억 6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자녀가 둘이라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네, 5억 원이시네요.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즐겁게 기쁘게 벌어서 잘 써야죠. 네네, 자녀가 맞습니다. 없다고 그러면 자녀 안 낳고 한 명 안 낳아서 2억 6천 모으고 근데 3명 낳을 거 안 낳아서 10억 모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자녀들을 위해서 옛날에 우리가 이제 교육범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한국에 특이하게 생긴 거 네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는데 시중에 그런 어떤 금융상품들이 있고 생각해서 막 기준 없이 들지 않나요? 네네.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드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린이 관련된 상품들이 크게 보면 이제 적금 또는 이제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펀드 또 이제 보험 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 이름 앞에 주로 이제 키즈라든지 어린이, 아이 또 주니어, 꿈나무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용어들이 많이 이제 붙고 있는데 사실 진짜 타겟은 어린이가 아니라 이제 부모겠죠. 그래서 금융 상품을 통해서 자녀에게 어떤 경제 금융을 좀 가르치겠다라는 그런 부모들 계실 거고요. 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자녀의 학자금을 좀 대비하겠다라는 이제 부모도 있을 거고 또 자녀가 이제 위험에 빠지면은 상해나 질병 걸렸을 때 비용을 좀 막아주는 보험을 들고자 하는 이제 부모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키즈 마케팅들이 부모의 마음을 이제 현혹시켜서 자꾸 이제 가입시키게 하는데 가능한 한 이제 우리 부모님들 이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좀 이런 어린이 관련된 상품도 가입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 냉정하게 좀 이런 키즈라는 자녀라는 포장을 벗기고 이런 상품에 접근하는 현명한 좀 지혜를 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키즈, 어린이, 차세대, 미래, 꿈나무 이런 제목만 있다고 좋은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자녀들을 위한 금융상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먼저 원칙부터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우리 부모님들도 상품이 뭐가 좋다 그러면 이제 다 끌려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이제 어린이 관련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권유드리는 거는 어린이 관련돼서 자녀 관련돼서 어떤 재무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어떤 시기와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목표라든지 준비하는 기간에 맞게 상품을 준비하는 게 좋을 텐데요. 간단하게 제가 도표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3년 이내에 뭐 자녀 관련된 자금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요. 예, 일단 안정성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위험한 이제 상품보다는 은행권에 아무리 좀 금리가 낮다 하더라도 예, 정기 예적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우리 자녀가 뭐 3년에서 한 뭐 많게는 15년 사이에 뭐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예, 적립식 펀드, 주식이나 채권이 좀 가미된 물가 상승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품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자녀의 어떤 나중에 주택까지도 물론 뭐 주택 자금 대부분을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예, 공공주택에 이제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청약통장을 좀 가입시켜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앞서 한 3가지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여러 개 된다 그러면요. 뭐 시중에서 많이 권유들 하시는 이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 있고요. 또 최근에는 또 증여세라든지 이런 걸 절감하기 위해서 연금저축 펀드가 미성년자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기 위한 이제 자녀 보험이 있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 여러분들이 기간에 맞게 이런 상품들을 가정의 형편에 맞는 금액들을 매월 어느 정도씩만 조금씩 준비해 주신다면요. 나중에 1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50% 정도까지는 준비가 가능할 거라고 제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이제 보험 얘기하면서 자녀들을 위한 보험은 한 번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지금 소개해 주신 건 이제 상품별로 조금 나눠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녀를 위한 적금은 그러면 앞서 한 3년 이내 목표로 적금이 통상 뭐 한 2, 3년 많이 드시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적금 활용법을 구체적으로 예.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뭐 적금은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자녀들이 저축을 좀 실천하기에 네. 가장 좋은 상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뭐 용돈을 주시지만 그 용돈을 좀 쪼개서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컴퓨터가 갖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물론 뭐 2, 3년 내에 컴퓨터 자금을 다 마련할 수는 없겠지만 예, 자기 용돈을 쪼개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적금을 좀 활용하는 게 좋을 텐데요. 일단 뭐 적금을 가입하면 이자라든지 뭐 달리, 복리 조금은 어려운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좀 이해하는데 이제 쉬운 하나의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푼돈을 모아서 목돈을 만드는 재미 이런 것도 자녀들한테 심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 자녀한테 용돈을 아무리 아껴 써라 얘기를 한들 예, 잘 안 지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적금을 가입시켜주고 목돈이 생기는 그런 재미를 좀 붙여줬더니 알아서 용돈을 절약하는 습관을 갖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적금이 이제 아이들한테는 가장 기본적인 금융 상품이 될 것 같고요. 뭐 시중의 금리가 이제 워낙 2% 정도밖에는 안 되다 네. 보니까 자녀가 이제 뭐 큰 목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저축 습관을 길러주는 게 이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3년 이내의 단기 자금, 목적 자금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다. 또 여기서 이제 유의할 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 명의 통장을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한데 부모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절대 안 되겠죠. 네. 왜냐하면 자녀의 돈에 이제 손을 대면 안 되니까요. 예, 두 번째는 자발적으로 이제 자녀들이 돈을 좀 모을 수 있는 환경과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 자녀의 통장을 만들어 놓고 급할 때 야 내가 일단 찾아 쓰고 나중에 더 줄게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중에 네. 이제 찾아는 쓰지만 나중에 절대 되돌려주는 경우는 네.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되돌려 주더라도 네. 이렇게 돈이란 게 뭐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네. 맞습니다. 저축이나 저금을 할 때는 이렇게 저는 이제 매칭을 해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네가 이달에 얼마 저금하면 부모가 그만큼 같이 좀 더 보태서 넣어주고. 네. 예, 우리 그거 아주 좋은 네네, 아이디어시네요. 예. 네가 2만 원 넣으면 내가 2만 원에서 네. 넣어주고요. 예. 그렇게 매칭으로 이제 저축을 해주니까 좋더라고요. 네. 네. 자, 적금은 뭐 가장 기본적인 거고 자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했고요. 중고등학교 사교육비, 대학 자금용으로 이제 적립식 펀드를 말씀하셨는데 네네. 자녀들을 위한 펀드는 뭐 특별히 좀 다른 게 있습니까? 유의점은요? 예, 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린이 펀드, 뭐 키즈 펀드 앞에 이제 뭐 자녀를 위한 마케팅 관련된 용어들이 많이 들어가서 또 쉽게들 또 이제 금융권에 가시면 많이들 이제 권유하지 않습니까? 가입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별로 이렇게 혜택이 많지는 않습니다. 앞에 자녀나 어린이 이런 용어들이 붙는다고 예, 큰 혜택이 있는 거는 크게 없고요. 예, 다만
오히려 이제 운영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더 비싼 경우가 좀 많이 있고요. 쌓아야 되는데 더 그렇죠. 별로 혜택이 없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시중에 뭐 그런 펀드들이 나와 있으나 네. 가입들을 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운용 자산 규모가 네.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주식을 사고 뭐 채권을 사고 팔 때 이렇게 분산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 장점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용어가 붙은 펀드보다는 일반적으로 좀 잘 운용이 되는 펀드를 선택해서 가입하시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렇습니다. 그냥 가까운 증권사를 좀 방문하셔가지고요. 직원분들한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자녀 학자금이나 뭐 대학 등록금을 만들려고 네. 합니다라고 하면 요즘들 이제 많이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펀드들을 추천해 줄 텐데요. 또 요거는 여러분들이 용어를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장기 투자에 적합한 펀드가 가치형 펀드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또 역사적으로 이제 많이들 검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를 좀 아끼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지수를 쫓아가는 인덱스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증권사에 가시더라도 가치형이라든지 인덱스 펀드를 좀 추천해 주세요라고 직원한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최근에 좀 잘 운영되는 그런 펀드들을 추천해 줄 수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적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펀드도 마찬가지죠. 적금처럼 절대 자녀의 돈에 이제 손을 대면 안 되고 특히 이제 매월 조금씩 뭐 몇만 원씩 돈을 좀 넣어주시다가 자녀의 큰 용돈이 이제 들어오는 게 결국은 세뱃돈이죠. 그다음에 이제 명절 때 또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뭐 친척분들께서 용돈을 주시는데 대부분 받으면 이제 나중에 줄게 하고 이제 주머니 놓고 다시는 안 돌려주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런 돈들을 꼭 입금을 해주시면 좋은데 여기다가 입금하실 때 뭐 할아버지 얼마 이런 식으로 탁탁탁 좀 입금하실 때 그런 것들 해주시면 자녀가 나중에 이제 통장을 보더라도 누가 나한테 얼마를 줬는지 네. 확인할 수 있는 조금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녀를 위해서 돈을 모으면 또 얼마씩이 모이는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도표를 통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설명드린 그렇고요. 10년하고 20년만 보도록 하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우리 부모님들이 뭐 지름신이 강림하는 걸 좀 막고 아빠들이 이제 한 달에 술 한 잔 안 먹는 걸 좀 막는다면 10만 원 정도는 부을 수 있을 텐데요. 10년 정도면 원금이 한 1,2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이죠. 3%에서 한 9% 정도 제가 잡아드렸는데 뭐 3%일 경우 한 1,400만 원, 9%일 때는 한 2천만 원 가까이야 자금이 모이는 거죠. 20년이면 이제 그거의 2배 이상은 모일 수 있죠. 그래서 원금이 2,400만 원이지만은 3% 수익률일 때는 한 3,3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9% 정도 수익이 난다고 가정을 하면 한 6,600만 원 정도가 모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딸아이가 2명이라고 그랬는데 5학년, 3학년이거든요. 지금 이제 첫째 태어나서부터 제가 이제 펀드를 가입시켜줬는데 한 2천만 원 가까이 모였고 둘째는 한 1,500만 원 정도 모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목돈을 한꺼번에 팍팍 낸 게 아니고 매월 조금씩 돈을 넣고 또 용돈 받은 거 제가 입마에 포켓 안 하고 넣었더니 그렇게 많은 자금이 모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돈을 모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재테크 현장에서 강의도 하시니까 실천을 잘 하시네요. 네네. 앞서 이제 2억 6천만 원에서 좀 자유로우시네요. 상당 부분. 조금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러게요. 좀 중장기적으로 펀드 가입하시면 좋고요. 청약 통장도 통상 이제 그 성년이 되면 결혼하기 전에도 부모님들이 과거에 주택 청약 통장을 넣어줬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2009년 5월부터는 미성년자도 청약 통장 가입이 가능해졌다면서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 청약 통장을 미리 좀 넣는 게 좋습니까? 예, 저는 넣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이제 지금 청약 통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어차피 자녀가 나중에 이제 필요한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미성년자가 가입이 안 됐지만 최근에는 미성년자 가입이 다 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세 이상 일 때는 매월 10만 원씩 다 불이익 금액이 인정되지만은 20세 이전일 경우에는 회차로는 24번, 그 다음에 금액으로는 200만 원까지만 불이익 금액을 인정해 줍니다. 나중에 공공주택 이제 분양할 때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불이익 금액이 많은 순서로 해서 당첨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뭐 뜨란체, 휴먼시아 이런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뭐 이렇게 민영에서 만드는 아파트 말고요. 공영으로 이제 만드는 아파트들 있죠. 그런 것들은 불이익 금액. 그래서 한 달에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 종합통장을 가입하더라도 10만 원까지만 불이익 금액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뭐 매월 한 10만 원 정도, 2년 정도씩만 딱 넣어주고 그 이상 넣어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시면 초창기에
여러 개 지금 안 되시면 뭐 자녀가 18세 정도 됐을 때 10만 원씩만 넣어주시면 자녀가 나중에 남들보다는 한 200만 원 정도는 불이익 금액이 높기 때문에 당첨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앞서 펀드 얘기 잠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펀드를 한 달에 한 10만 원씩 20년을 부어주고요. 20년 차에서 찾아주고 그 다음부터는 펀드를 만들어서 내 거를 만들어서 네가 좀 집어넣어라. 취업하니까 그죠? 네네. 네, 그렇게도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예. 웃자고 좀 여담을 한 거고요. 네네네. 보험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이제 자녀보험은 실손보험 최소한으로 좀 들란 얘기는 하셨고 네네. 최근에 이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것 가운데 약간 투자 목적으로 변액 유니버셜 보험이라는 상품을 많이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변액 하는데 그것 좀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죠. 변액이 사실은 뭐 이렇게 요즘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좋지 않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자녀자금 3총사죠. 적금, 주택청약종합통장, 그다음에 이제 적립식 펀드 요 세 가지 정도는 이제 뭐 매월 여력이 되시는 만큼만 뭐 한 2, 3만 원에서 10만 원 이내에서 꾸준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더 여력이 되시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가는 국가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현존하는 이제 비과세 통장이라 하면은 몇 개 없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보험 상품이 될 텐데요. 자녀들한테 나중에 비과세 통장을 좀 물려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펀드 관련된 보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초창기에 수수료를 좀 많이 떼갑니다. 안타깝게 보험 상품이다 보니까. 그래서 10년 정도는 수수료를 좀 많이 떼가고 10년 이후에는 수수료를 조금 떼가는 이제 구조거든요. 그래서 한 10만 원 정도만 가입시켜 주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 납입 제도가 있습니다.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거의 안 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들을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이 잘 이제 이야기는 안 해주죠. 수당에 자기 이제 영향이 좀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 소비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알고 가입을 하시면은 비과세 통장을 물려줄 수 있는 좋은 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금저축펀드가 최근에 이제 미성년자들도 이제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증여세를 절감하시길 희망하시고, 또 이제 성년이 돼서 소득 활동을 했을 때 그동안 넣었던 것들은 이제 세액공제를 못 받았겠죠. 그럼 이제 활동 기간 동안 매년 400만 원까지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삼총사와 후반부에 말씀드린 두 개는 여력이 되시면 추가로 가입시켜주면 자녀자금 마련하시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돈 사용 설명서,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들, 또 아이들을 위한 상품들 살펴봤습니다.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